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가 당이 좀 6시 한 마리 돼가지고 그 소식 듣고 제가 국회에서 계엄 빨리 해제해달라고 가결되는 순간 한시름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군인들도 안 다쳐야 되고 국민들도 안 다쳐야 되고 되게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미래 세대, 학생들 세대, 자라는 세대를 생각하면은 제발 정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가 지금 2류, 3류 아닙니까? 그냥 늘 이야기했듯이 정치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존경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정치가를 꺾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아이고 이래가지고 좀 기대하고 참 실망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2류, 3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걱정해요. 아마 이건 저뿐이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진보, 보수, 여야를 넘는 표현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에 있고 너무나 비상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방송만 해주었으면 객관적인 보도만 했으면 저는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 앞에 영상에서도 언론의 편파 방송, 특정 이념과 특정 당에 치우치는 방송, 그래서 언론의 기능을 많이 상실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요즘 언론이 행하는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알다시피 국회에 280명의 계엄군이 들어가고 선관위에 그 많은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도대체 선관위가 왜? 선관위 부정선거 실제로 있었던가?에 대해서 사실상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되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하고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이었고 이처럼 감사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죠.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시죠. 우리 국민들은 전자개표보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국민들이 세금 기꺼이 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 내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싶고 소전 한 표가 헛되지 않고 내 주인은 내가 뽑는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놈이 범인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길이 어제 민주당 파출소로부터 고발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길이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드디어 가보지 않은 길이죠. 여의도에 집회에 처음으로 나갑니다. 2030 세대들에게 언제나 역사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30 내 제자 세대들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2030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지율이 낮도록 여론조사 나오니까 국민들의 뜻이 그렇구나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거꾸로 아니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뭐 협박하고 있죠. 저는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민주주의인 게 아니죠.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해서 선관위에다가 제가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전환기리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어요.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급한 김에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욕먹을 각오하고 손해보더라도 뭐 저도 신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죠.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목이 나고 이러면 비겁한 거죠. 그렇다면은 왜 대통령은 비상기업이라는 이런 끔찍한 것을 선포했을까?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은 도저히 국회의 폐악질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마비되고 도저히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 마비 상태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예산안까지 삭감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많은 탄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탄핵 이전에 22번 그리고 그 뒤에 7번에서 총 29번의 야당 주도하에 정부 관료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부의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부정을 조사하는 감사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럼 감사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리고 조폭이나 범죄자 수사하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을 탄핵시키고 또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유언비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그 사람은 아마 임명대가 이 일도 하기 전에 탄핵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탄핵, 대통령 직무수행을 대신하는 국무총리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탄핵. 물론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야당은 또 탄핵시키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담당하는 현재 부총리죠. 부총리도 말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뭐 공공연히 말하고 있지요. 말 잘 들으라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과연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탄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특정 당의 이익을 위한 그런 탄핵이었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알게 된 바로 비상기업 선포의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삭감 내용을 국민들이 또 알게 되었지요.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맞나요? 빵원 처리해버렸죠. 그리고 조폭과 범죄자 잡는 검찰들의 특경비 또 특활비 587억 원을 빵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갸우뚱하죠. 거기다가 뭐 경찰들의 치안 활동비라는 이런 경비도 예산도 31억인가 또 영화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범죄도시 같은 영화 보면은 그 수사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범죄 잡으려고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강도들하고 싸우고 조폭과 싸우는데 그 수사비 없어가지고 그 마동석이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가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 일선에서 목숨 걸고 우리 치안 지켜주는 경찰, 검사들,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하고 이런 활동비를 왜 삭감하는지 그것도 영원으로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여당 대표, 야당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탈탈 털어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거는 진보, 보수, 여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뭘 잘못됐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끝으로 어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인이 말씀하셨던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한 번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30 세대 여러분, 너무나 요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눈이 좀 부어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가 놀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속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저는 심판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찾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침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짜여진 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기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법률기관 중 제일 높은 곳이고 가장 우수한 판사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할 것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판결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오늘 검사하면서 자료 조사하고 원고 작성하면서 1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국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갇혀있고 국무총리도 없고 지금 우리 살리는 것은 바로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찮더라도 그리고 내 하나가 안 가면 어떨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와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침몰 직전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대로 가면은 심판은 반드시 인용될 것이고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지고 그들이 짜여진 각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함께 대한민국을 살려갑시다. 여러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2월 3일까지 절차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40역을 헌법재판관 재량으로 임명하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말이 저는 역사를 바꾸는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아니면 침몰하느냐 이번 주 토요일 2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저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란듯이 무려 경찰 3,000여 명이 동원돼서 관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총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하지만 저는 윤석열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지도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 생각하는지 그때 제가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관저 밖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경찰이든 경호처든 전부 우리 국민 아닌가?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겠다. 여러분 저는 그때 진심을 받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밑에 사람들 암종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도자는 희생은 내가 당하겠다. 여러분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 상식과 2030 세대들에게 이런 진보 보수 다른 걸 넘어서 좌파권 넘어서 공정과 상식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를 미리지 않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나눌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제 연봉 60억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지 더 우선이다. 대한민국에 살아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대한민국이 무너지라고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90%까지 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법부를 믿어라. 왜 그런 걸 불신하느냐 하지만 내가 불신하고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조직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조직 자체가 개판인데 분명히 검토해 보십시오. 헌법재판관들 검색 꼭 해보시고 국민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절대 대통령 탄핵시키면 안 된다. 대한민국 무너진다. 그래 다시 대통령 살려놓고 정상 정부 복귀시키면 안 돼. 그때 가서 비판하든 지지하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좌든 우든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다 살려놓고 이대로 놔두고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갈등
모든 것이 무너져갈 것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제가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100만 명이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게 되면 절대로 그들은 탄핵시킬 수 없습니다. 국민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것입니다.